하면 되나요? 네, 합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의 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인데요. 사실 지금 어필에서 저랑 정호사님이랑 그리고 어필 전현 인턴들과 유관계자들 몇 명이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지난주에 아주 최근에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서 너무 좋은 책이라서 어필 유튜브를 함께 보시는 분들과 읽고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은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변호사 두 분이서 같이 쓰신 책인데요. 김초엽 작가는 2019년에 오늘의 작가상 그리고 2020년에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SF, 요즘 떠오르는 아주 핫한 SF 소설가예요. 그리고 김원영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하신 다음에 인권위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작가 그리고 배우, 변호사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각기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김초엽 작가님은 보청기를 쓰는 청각장애인이고 김원영 변호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각자의 경험에서부터 이런 장애, 본인의 장애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책 맨 뒤에 있는 대담 부분에서 조금 취지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김원영 작가님이 먼저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이 그 장애계에 불러온 이 반향 이런 것을 보면서 과학기술과 장애의 관계 이것에 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화두가 되면서 이런 웨어러블을 입은 장애인의 이미지가 여기저기 막 곳곳에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김초엽 작가님한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쓰실 때는 이 각자의 경험의 차이, 이 몸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둘이서 이제 성별도 다르고, 이제 장애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둘 사이에 이제 10년이라는 세대 차이가 어떻게 이 경험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는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20세기 후반 장애 권리 운동이나 그런 비판적 장애 담론의 영향 속에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 것이 공통점이라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분은 보청기를 쓰는 청각장애인이고 한 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니까 다른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써 몸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부 책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김초엽 작가는 보조기기를 어렸을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장애가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의 그런 유니크한 어려움을 겪지만 또 보조기술을 사용하면 이 장애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 또 다른 한 종류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런 비가시성과 초가시성 사이에 이런 긴장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들의 광고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귀에 쏙 들어가는 티 하나도 안 나는 뭐 머리카락을 내리면은 티가 전혀 안 나요. 이런 거를 이제 광고를 하는 만큼 보청기는 이제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제한되는 그런 두 가지 양면에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긴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김원영 작가는 휠체어를 타니까 김초엽 작가처럼 그런 비가시성에 대한 긴장은 없지만 이 보조기기와의 관계가 그런 보청기와의 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는 보청기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탈부착 가능한 거지만 김원영 작가에게도 분명히 탈부착이 가능하긴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항상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 휠체어가 없이 밖에 있으면 발가벗은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김철 작가가 그의 보청기와의 관계와 그리고 김원영 작가와 그의 그 휠체어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접합한, 결합한 사람의 몸, 이런 사이보그의 매력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소비되지만 실제로 기술과 결합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사이보그들의 삶이 그 미래담론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애인 사이보그들의 경험을 보면은 그들이 기계와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라던가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시각으로서 외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계와 결합하여 살아가는 현실의 사이보그들이 경험하는 이런 인간 기술 결합의 이중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가 보청기와의 관계 그리고 김원영 작가와 그 휠체어와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그 지금 사이보그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술과 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모두 다른 것을 그걸 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현재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런 의학 기술과 장애 간의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학 기술과 장애 간의 관계가 현대 미디어나 그 현대 사회의 눈으로 볼 때는 보통 장애를 극복하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프레임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KT 기가진이 광고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AI 음성 합성 기술을 갖고 농인인 김 씨의 목소리를 구강 구조랑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목소리를 재현을 해야 됐다거나 만들어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 목소리를 이 농인인 김 씨의 목소리는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려주는 광고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목소리를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 영상에 막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눈물이 난다, 감동적이다, 뭐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겠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광고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물,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향한 대상은 청인들이라는 거죠. 이 농인들은 어차피 이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진이가 선물한 이 목소리는 사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청인들이 청각장애인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전형적인 청능주의다라고 작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장애인들에게 정상성을 선물하고 비장애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감동받는 이런 구도가 너무 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저도 되게 여러 개 본 적이 있는데 아기들이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고 막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막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되게 막 애기들이 뭐 4개월 된 애기들이 막 되게 깜짝 놀라 하면서 그러는 거에, 그런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에도 댓글이 막 너무 감동적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는 실제 농인들,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을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 때로는 그게 공포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을 지워버리고 그냥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이 정상성을 선물을 해주었으니 이제 비장애인들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만 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동 포르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게, 제가 책 모임에서 요거를 같이 제가 읽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에서 장애학 관련 수업을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뭐 지식이나 능력, 지능,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수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장애학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주민이 국민에게만 권리를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 배제되는 그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능력중심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권리 보장 요구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 관련 책이 관심이 되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책에서도 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기존의 그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어떤 결함 또는 손상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치료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비판적 담론에서 사회적 모델에서의 장애는 그냥 장애란 것은 개개인의 특성일 뿐인데 그것을 장애화하는 것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 자체는 장애가 아니지만, 모든 건물에 다 계단이 있고 모든 곳에 그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그게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곳이 이제 베리어 프리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거야 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특히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만큼 그게 약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사회적 모델과 이런 의료적 모델 사이의 긴장을 과학기술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하는 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운동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또 저희가 지금 화성인구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사회 사람들로서,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끝.